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고기를 못 먹는 걸까? 달걀도 끊어야 할까? 기름은 무조건 나쁜 걸까? 하지만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때 무조건 모든 지방을 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줄이고 무엇으로 바꾸느냐입니다. 2026년 미국 심장협회는 심혈관 건강을 위한 식사에서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선택하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건강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초가 공식품과 첨가당 섭취를 줄이는 식사 패턴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매일 먹는 음식 중 LDL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무엇부터 점검해 볼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방의 종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지방을 전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방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방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포화지방은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식이요인 중 중요하게 관리되는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버터, 라드, 기름기가 많은 육류, 가공육, 일부 고지방 유제품 등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들을 평생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을 자주 많이 먹는 식습관을 줄이고 그 자리를 더 건강한 지방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즉, 지방을 없애자가 아니라 덜 좋은 지방을 더 나은 선택으로 바꾸자에 가깝습니다. 버터와 식용유,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버터를 많이 사용하는 식습관이 있다면 그 일부를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콩기름 등은 불포화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기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름은 종류와 관계없이 열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을 과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화 지방이 많은 지방을 불포화 지방이 많은 지방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WHO 역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불포화 지방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건강한 식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고기를 무조건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의 종류와 부위, 그리고 조리 방법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자주 많이 먹는 식습관과 살코기 중심의 식습관은 서로 다릅니다. 가공육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고기의 원래 형태와는 다른 식품입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어떤 고기를 얼마나 자주 어떤 형태로 먹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콩, 생선, 견과류와 같은 다른 단백질 식품을 함께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이섬유는 LDL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줄이는 음식만 보지 말고 더 해야 할 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견과류 등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LDL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귀리, 보리, 콩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식단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만 먹고 있었다면 잡곡이나 보리를 일부 섞어볼 수 있고 반찬에 채소를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이 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걀은 정말 피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달걀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혈관 건강을 위한 식이 지침은 식이 콜레스테롤 하나만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기보다 전체적인 식사 패턴과 포화 지방의 섭취를 함께 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심장협회 식이 지침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식이 콜레스테롤을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주요 목표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달걀은 누구나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달걀을 베이컨, 소시지, 버터가 많은 식사와 함께 먹는지 아니면 채소와 통곡물 등과 어떤 식사 패턴으로 먹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만 떼어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 식사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은 신경 쓰지만 음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이 첨가된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전체적인 식사 질과 열량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달달한 커피, 과일맛 음료, 당이 들어간 음료를 매일 마시고 있다면 먼저 빈도부터 점검해 보세요. 물이나 무가당 음료로 일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음식이나 음료를 이것만 끊으면 LDL이 정상화된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전체적인 식사, 체중, 운동, 유전적 요인, 기저질환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얼마나 먹고 있을까요? 최근 건강한 식사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은 단순히 포장된 모든 음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산업적 가공 과정을 거치고 땅, 소금, 지방 등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과자, 가공 간식, 즉석식품 등이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심장협회 식이 지침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고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식사 패턴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가공식품은 전부 나쁘다가 아니라 내 식단에서 포장된 간식과 즉석식품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게 내 식습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터나 기름기가 많은 육류를
얼마나 자주 먹고 있나요? 두 번째,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자주 먹고 있나요? 세 번째, 채소와 콩류, 통곡물을 충분히 먹고 있나요? 네 번째, 달달한 음료를 매일 마시고 있나요? 다섯 번째, 내 식단에서 과자나 즉석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5가지 질문에 답해보면 내 식습관에서 어디부터 바꿔야 할지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닙니다. 고지혈증 식단을 시작하면서 가장 흔한 실수는 처음부터 너무 엄격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 달걀, 유제품, 간식 모두 한꺼번에 끊으면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완벽하게 지키는 식단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먹던 가공육을 일주일에 한두 번 줄이고 흰 곡물 위주의 식사에 통곡물을 일부 추가하고 버터를 자주 사용했다면 불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으로 일부를 바꾸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완전히 끊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으로 바꿀까? 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고지혈증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 하나를 악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포화 지방이 많은 식품의 섭취를 점검합니다. 둘째, 포화 지방을 줄일 때 불포화 지방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셋째, 채소, 콩류, 통곡물, 견과류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식탁에 더합니다. 넷째, 가공육과 초가공식품, 당이 첨가된 음료를 얼마나 자주 먹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식습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LDL 수치가 매우 높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은 적이 있거나 당뇨병이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식습관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복용 중인 고지혈증 약도 스스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한 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더 먹어야 할까? 그리고 무엇을 줄이고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식습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고지혈증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달걀, 고기, 새우 같은 음식들을 고지혈증이 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